그러니까 은퇴 후에 번아웃이 오는 것은 열심히 일할 때 보면 자기가 피곤한 걸 몰라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막 할 때 그때는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번아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들을 공유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또 마음의 공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은퇴 후의 생활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울대 학생들의 엉덩이 공부법으로 많이 알려졌죠. 이 자기주도 학습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서울대 교육학과 신정호 교수입니다. 사실 저도 정년이 이제 한 6년 남았습니다. 은퇴를 생각해야 될 시점인데 은퇴 후에 보면 사실은 좀 한가하니까 즐거움,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유로움이나 즐거움보다는 은퇴 후에 탈감을 많이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길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여유롭잖아요.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목적지향적인 특징을 갖거든요. 직장생활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조직에서 주는 목적도 있고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목적도 있고 근데 은퇴 후에는 여유롭지만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지 내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즉 목적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유로움이나 즐거움보다는 상실감, 허탈함 같은 것들을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번아웃이 오는 것은 열심히 일할 때 보면 자기가 피곤한 걸 몰라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막 할 때 그때는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번아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 좀 여유롭잖아요. 근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가 지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일종의 은퇴 후 번아웃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번아웃 이후에 또 우울증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기 삶의 정체성 아까 목적의식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냐를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하고 분리시켜서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긍정적인 마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은퇴 후에 쉬다 보면 내가 누구지? 혼란을 성인 후기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혼란들을 심하게 경험하는 경우에 우울감으로 연결될 수 있죠. 특히 어떤 직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들 이런 자기 정체성의 혼돈으로 인해서 우울감으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은퇴 후에도 내가 1년 다니고 6개월 다니건 간에 내 시간에 대한 목적을 좀 정하고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뭘 배운다라고 했을 때 1년 안에 내가 새로운 무엇을 배운다. 요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내가 활용해서 다양한 관심 영역이나 또 뭔가를 새로 배우는데 활용해 보겠다.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 하에 자신의 생활을 다시 규칙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적이 없고 방황하는 여유롭지만 소위 말해서 드리프팅이라고 하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분명히 좀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생활 관리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직장 내 어려움을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일에 종사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그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또 은퇴를 앞두고는 이제 젊은 세대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일을 같이 해야 하는 또 적응 문제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관계 어려움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외딴 섬에 살 수 있느냐? 불가해요. 혼자 있어 보세요. 즐겁냐? 계속 혼자 있으면 더 우울감에 빠집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회의감을 은퇴하기 전에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어려움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은퇴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외딴 섬에서 가족 내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다시 또 자기 삶의 의미들을 공유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또 마음의 공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은퇴 후의 생활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가족들하고 보낸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었고 또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은퇴 후에 집에 있는 게 되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지낼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특히 노후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먼저 가족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새로운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결정해서 배우고 또 그 과정 속에 다양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소위 말해서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신뢰관계가 돼야지 가족들 간의 일종의 소통도 가능해지고 또 집에 있을 때 답답함이나 내가 소외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지 않고 정말 사람들하고 일상을, 가족들하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일하다 보면 가족들하고 보낸 시간도 없고 가족들이 뭐 하는지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을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낸다고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하고 일단은 가족 보내는 어떤 공통된 시간들을 많이 가져라. 이때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중에 좋은 게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뭐 지역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신다든지 식사하면서 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아주 일상의 대화, 일상의 그 공유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려고 처음 노력해야 돼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공유, 공통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 내가 좀 답답하고 은퇴 후에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가족들하고 공유될 수 있는 거다. 이때도 너무 심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다들 왜 그러지? 당황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자기의 속마음 같은 거 털어놓을 때에도 일상적인 자기의 일들, 지금까지 뭘 해왔고 지금 자기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일상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근데 보통 직장생활 오랫동안 하고 특히 저같이 가부장적인 사람은 자기 일상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심각한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심각한 얘기만 하면 가족들이 그 얘기 즐겁게 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얘기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을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은퇴 후에 뭐 3, 40년 정도 자기 생활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3, 40년 동안 자기의 노후 생활을 잘 하려면 3, 40년 동안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소위 말해서 젊은 친구들이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은퇴 후에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어요. 남은 30년, 40년 긴 시간입니다. 뭘 하고 싶은지 그 하고 싶은 일을 기록을 하고 하나하나 해가면서 지워가세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꾸 새로워지려고 해야 돼요. 머물면 생활, 그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른들 뭐 스마트폰 다루는 걸 잘 못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집에 오면은 야 이거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해줘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스스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배워가세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배우면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생활의 건강함, 생활의 행복감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세대가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어떻게 보면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들로부터는 독립해야 될 최초의 세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존감을 노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면 재정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하고 또 독립적인 한 일가를 이루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곤 하는데 그 도움도 자기가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해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재정적으로 자기가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자존감은 내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에서 시작될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 힘인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쓸모가 있어야 돼요. 계속. 쓸모 있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유용성, 존재 가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우리가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 봉사활동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쓸모, 유용성, 나의 삶의 의미, 좀 좋은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회적 참여 활동이에요.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회적 참여 활동이 봉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유용성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 또 아까 그 배우는 활동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유용성은 내가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될 거예요. 이때 그 변화에 되는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내가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나는 점점 그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도전을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자기 존중감, 자존감들을 유지하거나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서지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 경험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불편한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좀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긍정적인 전환, 특히 갈등 상황이나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의 자존감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잖아요. 남이 나를 건드리면 바로 일종의 공격적 행동으로 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 삶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욱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자기가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자기가 지금 생활하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히 성공했어 라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마음의 힘을 갖고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서지능, 정서조절의 힘이 그대로 그 삶의 어떤 그 만족감이나 행복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처럼 열심히 할 자신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계획을 만들고 새롭게 도전하는, 나이가 도전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새로운 것을 계속 알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은퇴 후에, 노후에도 내 삶의 건강함,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